안녕하십니까. TV 비판과 대안 부분과 전체를 맡고 있는 서성규입니다. 오늘은 곧 있을 제9차 한미 정상회담 과제와 그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이신 이인배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9월 22일부터 26일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그 의제를 조율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번 유엔 총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사실은 문 대통령이 여러모로 대외적으로 어려웠죠. 한미 관계도 안 좋았었고 한일 관계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가서 뭐 특별하게 이슈가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안 가고 총리가 가거나 뭐 강경화 장관이 갈 수도 있다 그런 말도 했다가 갑자기 바꿨습니다. 바꿔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유엔 총회 연설도 하겠다. 유엔 총회 연설은 뭐 정상들이 그 요청만 하면 하는 거니까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게 된 것이 조금더 중요하게 좀 주목할 부분인데 아직까지 날짜나 의제나 뭐 특별하게 더 잡힌 건 아닙니다. 그냥 서로 뭐 그때 시간 될 때 보자 이 정도를 됐는 걸 지금 언론에 좀 공개를 한 거죠. 네.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제9차 정상회담인데 네, 9번째. 예, 네. 9번째까지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에 원래대로 하면은 한미 관계가 더 돈독해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상하게 8번 동안의 정상회담을 거쳤지만 한미 관계가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인배 박사 보시기에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관계가 회복될 걸로 보는지 아니면 좀 더 악화되는 과정으로 가게 될지 간단하게 전망을 좀 해주시면요. 네, 일단 우리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에 가서 하고 싶은 거는 이 평화 경제 이야기일 겁니다. 평화 경제에 대해서 한국의 의지를 밝히고 거기에 대한 여지를 미국으로부터 조금 받고자 하는 것이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한 의지일 거고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경제를 통해서 행여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 제재가 이 코얼리션이 깨질까봐 조금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 오히려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나 지소미아 문제이거나 무기 판매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좀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면 서로 생각하는 게 전혀 결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는 뭐 만나서 또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면은 전혀 다른 소리의 공동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조금 말씀하셨지만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과제 어떤 것들이 조금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뭐 워낙 한미 동맹 문제도 경제적인 잣대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주한 미군 분담금 문제 이미 벌써 뭐 5배 더 올려라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거의 사실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원래 이제 1억 불 정도 생각했던 것이 10억 불 정도, 그러니까 이제 50억 불로 5배 정도 늘어나는 뭐 그런 수준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한국적으로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이거 지금 한국의 문제라면 괜찮은데 미국으로서는 일본하고도 또 저 분담금 협상을 해야 되고 독일, 나토하고도 해야 돼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한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국으로서 협상에서 조금 잘못되거나 목표치를 너무 낮아져 버리면 그 다음 일본하고 유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 꽤 지금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주한미군이 지금 한 27,000명 정도 예, 있는데요. 예, 28,500명. 28,500명. 네. 그 일본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네. 근데 독일에도 나토 군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런 해외의 미군들 주둔 비용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우리 이인배 박사께서 원래 한 10억 달러, 우리가 1조 389억 원을 이제 지불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50억 달러, 약 한 6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게 일본과 독일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쯤 비율이 되는 건지요? 일단 이게 왜 그 50억 불이나 나왔느냐 하면은요.
주한 미군의 전체 비용을 미국에서 따져봤어요. 예. 따져보니까 한 47억 불 정도가 나온다는 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억 불이란 이제 나온 거죠. 그냥 주문국으로 그냥 50억 불을 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미국에서 미국 국방부에 다 조사를 한 거였어요. 예. 각 국가별로 있는 저 주둔군들이 얼마 정도 소요 비용이 들었는가에 대해서 다 계산을 했는데 그중 한국 같은 경우는 한 47억 불 정도가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50억 불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궁금해서 따져봤는데 주일 미군이 우리가 28,000명 거기가 한 37,000명 정도 돼요. 예. 우리보다 한 9,000명 정도 많은데 비용으로는 거의 우리의 2배 정도를 내고 있어요. 예, 많이 내고 있네요. 네, 일본은요. 2배를 내고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따진다면은 우리 아까 1인당 주둔군 미군 1인당 비율로 보면은 일본이 1,000원 쓴다 그러면 우리가 한 700원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나토도 지금 따져보니 거의 그 정도 수준. 나토에도 독일이 한 55,000명 정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거든요. 다시 수치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한 60% 유럽이나 일본에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여지만큼은 올려달라고 그럴 때 합리적일 수 있다. 솔직히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더 그렇다고 더 47억 불 다 낼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은 주한 미군의 이 인건비까지 다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고 그러면 용병이죠. 용병이 아니라 우리는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지키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주한미군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조금 어렵겠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수준보다 조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전시작전권을 이제 우리가 이양받는다고 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전시작전권을 전환하게 되면은 네. 상당 부분 우리가 무기나 정보권을 이제 이렇게 커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 이 전망은 어떠신지요? 우리로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문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쥐소미아가 파기를 좀 결정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런 사항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밝히는 게 정찰 자산이나 그런 것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런 그 정보 격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예.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과에도 그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려고 그러면은 지금 훨씬 많은 부분의 정찰 자산에 대한 그 정찰 비용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아무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사 과제는 아무래도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을 네. 위한 네. 이제 북미 간의 뭐 협상과 또 네. 정상회담, 또 네. 남북미 간의 관계 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최선희 북한 제1부상이 얼마 전에 네. 9월 말에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만나면 좋은 일이다 이야기했고 네.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평양으로 초청했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은 북미 간의 협상 관련해서 어떠한 제안이나 또는 요구를 할 것 같습니까? 일단 북한의 요구가 뭐냐면 새로운 협상법을 내놔라라는 게 예. 최선희가 이야기. 이번에도 또 옛날의 협상 카드를 내놓게 되면 이번이 마지막 협상기를 알아라 그러고 이제 그 엄포를 놨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미국으로서도 새로운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그 선거 전국에 지금 돌입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그런 미국이 내놓을 수 있을 카드가 무엇일까 봤을 때 지금 뭐 폼페오 국무장관이든 비건이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든 했던 말 유사하게 나오는 궤를 보면 경제 제재 해제 쪽에서는 이야기 단 1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 나오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안전 보장 문제입니다. 시큐리티 어슈런스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비핵화가 완성되고 나면 안전 보장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지금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쭉 다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볼턴을 해임시키면서도 리비아 모델이 이제 그야말로 그 뭐 사고였다라고 볼턴에 이야기하면서 리비아처럼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 그러면 안전 보장해줘야 되는데 가장 눈에 보이게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주한미군 문제겠죠. 주한미군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역할을 변동하거나 아니면 그 최소한도로 이 한미 간의 연합 군사 훈련을 영구 중단하거나 등등의 조치들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 그 도발 연습, 군사 연습 같은 경우에 전쟁 연습 필요 없다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분담금 협상과 연동되어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이고요. 또 그러면 한국으로서는 아마 문 대통령은 두 가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당신네들은 미국 당신네 트럼프 당신은 그런 안전 보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라. 그거는 이미 벌써 뭐 여러 번 이야기한 거니까 부담 없지 않느냐. 그 대신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남북 경협을 통해서 해결해달라. 평화경제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미국과 한국 간의 역할 분담을 하자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지금 지난해까지만 해도 올 초까지만 해도 사실 이런 구도 자체가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지금 상황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도 이제 호르 문제, 이란이 이제 사우디에 지금 유저를 두 개를 폭발을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들 때문에 굉장히 이란 문제가 또 훨씬 커져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한 축인 한반도 문제에서라도 조금 더 좀 진전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저 진전 있는 카드를 내볼 텐데 그것이 주한 미군의 위상과 그 역할에 손상이 있을까봐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죠. 이게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이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죠?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 거죠. 사실은 뭐 7월 8월 동안에 북한이 10번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신종 4가지 무기를 발사했는데 그게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한미군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능력이 저하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치명적으로 북한과 맨몸으로 사실은 지금 대항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아주 앞으로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면서 북한이 북핵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하면서 주한 미군이 점차적으로 역할 변화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일부 철수는 괜찮지만은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한 핵에 대한 아무런 방어 체계도 없고 또 전투 무기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열세적이고 그다음 전체 군사력의 수준도 우리가 상당히 열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평화경제 북한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전이 위협되게 되고 무방비 상태에 갈 수 있는 상당한 이제 위험한데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좀 중재자 내지는 촉진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너무 일방적으로 북한이 편들어주기 또 일방적으로 또 미국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우리는 사실상 아무런 실익이 없는 한미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단 한 가지 앞에 말만 조금 교수님과 보충해 드리면, 그러니까는 한국과 북한 간의 이제 군사력 비교를 해보면은요, 사실 주한미군을 빼고 해고 나면은 북한이 100이라 그럴 때 한국이 85 높게 재래식 무기만 85에서 8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핵무기를 빼고요, 재래식 무기만 정도. 주한미군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10 정도가 되어서 그 군사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는데 지금 상태 핵무기가 있는 절대 무기가 있는 상황에서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중재자 문제, 사실은 제가 이 정부 들어서면서 누차 이야기했던 것이 문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려 그러면 한미 간에 뭐 어느 정부보다도 두텁게 신뢰관계를 갖고 철학적으로 공유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북한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지 북한이 딴 데로 안 가고 우리를 통해서 미국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야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 사실은 한국과 미국과의 북한을 보는 철학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중재자 역할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하나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은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북한은 한국하고 안 만날라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일본의 가누마루 신고라는 가누마루 신 부총리의 아들이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 60명이 대거 갔습니다. 좀 있으면은 일본의 그 의사단이 또 일본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계속 그런 접촉이 있어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한국은 그야말로 북한 믿었던 북한과의 관계조차도 일본에게 다 넘어가게 되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문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립무원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그거에 대한 문 대통령이 지금 고민이 있을 텐데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그러면은 첫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9월달에 갔을 때 9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로 간의 철학적 공유, 북한에 대한 국제 안보에 대한 철학적 공유부터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이제 북한이 통미봉남이라 그래서 네. 대한민국을 그렇죠. 봉쇄하고 이제 미국과 통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대한민국을 봉쇄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제 대한민국을 떼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통미 배남이라는 이야기까지 배남,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참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덧붙여서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게 되면은 일본의 아베 총리도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베 총리와 단독 정상회담은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서 상당히 곤혹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네. 미국과 한국과 일본 간의 3자 회담이 조금 열려서 네. 지소미아 문제라든지 또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에 관해서 미국이 중재하거나 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없어 보입니까? 일단 우리로서도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예. 다시금 좀 한미일 관계 아주 복원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인터뷰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 이렇게 말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과 일본 간의 이 역사적 갈등, 켜켜이 묵혀 있던 갈등에 대한 식견이 제대로 있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재할 수 있을 만큼의 지적인 역량이나 사실 있지 않다고 봅니다. 따로따로 놓고서 이 안보 전략 차원에서 뭐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기저에 깔려있던 이 여러 가지 한국과 일본 간의 이 기본 한일 협정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켜켜이 쌓였던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 소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중재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베가 이번에 이제 개각을 하면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국에 대한 문제에서는 먼지만큼도 변한 게 없다라고 강고하게 좀 입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미일 간에라도 만날 수 있을 여지가 생길지 저로서는 조금 가능성이 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4대 강국 간의 외교 문제, 국제관계가 경량에 휩쓸리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지금 2년 반 정도 좀 됐는데도 한반도 상황이 오히려 평화로 가기보다는 더 불확실성 또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전반적인 외교적인 대전략을 재점검을 하고 앞으로 튼튼한 안보 속에서 북한 문제 해결 또 우리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 간의 후에 평등한 외교관계를 펼쳐서 우리 국가의 이익을 증진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임비 박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